이번에 우리 조합에서 조합장 및 임원 해임 발의가 해임 발의가 있었습니다. 해임 사유는 네 가지인데요. 특히 첫째, 상가 분양 성과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이제 세부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난 1년간 상가 분양 성과가 매우 미흡했다는 겁니다. 27건 중 3개밖에 분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원 동의 없이 상가를 대출이자에 감당 안 되는 조건으로 임대에게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상가 계약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한 개 대행업체한테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 네 번째는 상가 분양 지원으로 대출이자 8%에도 8%인 매월 1억 5천만 원씩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동산 분양업자는 아닙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우선 분양 가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각 정비사업조합들이 상가를, 근린시설을 처분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서 공사비 못 받을까봐 시공사가 벌벌벌 떨면서 처분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시공사는 100% 통매각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분양을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조합들의 특징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15년 동안 조합이 직접 개별 분양하는 거는 딱 왕심리에서 한 군데 조합 봤습니다. 물론 결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처절하게 망했는데, 거기도.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그때 그 관리처분 총회 할 때, 변경 총회 할 때 제가 진행을 맡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깜짝 놀라면 제일 먼저 이 일을 제기했던 게 조합장님한테, 자, 저 도우미들 뭡니까? 그러니까 상가 분양팀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직접 분양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왜요? 그랬더니 비싸게 받으려고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닌데? 통으로 팔았을 때 누군가가 업자가 욕심을 내서 비싸게 평가를 해서 가져가는 경우는 많지만, 조합에서 비싸게 팔고 싶다 해서 분양업자가 조합의 그 요구대로 비싸게 팔아주는 거, 불과 수수료만 먹는 사람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비싸게 팔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한테 이 정도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먹어.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별로 좋지 않은 물건을 자기 먹을 욕심 때문에 엄청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손에, 아니요, 자기도 제 돈을 받는데 그쪽에서 먹으라고 하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평가해서 판매를 해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자기 물건을 팔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물건도 일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파는 거예요. 부동산업자가 인정거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되면 좋은 물건 한두 개는 나갈지 모르지만, 처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는 상가가 바보가 될 것이고, 결론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볼 텐데, 나중에 이거 분명히 문제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어쩌자고 이 짓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조합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제가 통매각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분양하라 합니다. 그래야 비싸게 받는다고.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 업체가 욕심을 내야 비싸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비싸게 해봐야 수수료 받고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거 장사 잘 안 되겠다, 결국은 좋은 거 팔고 나머지는 못 팔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해줄 업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건 예견된 것이었고요. 근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조합장이 잘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사실이라면, 그 당시 배경이 돌아가서 조합원들 잘 생각해 봐야죠. 저는 그때 이런 사태를 이미 예견했어요. 근데 그게 조합장의 책임은, 물론 조합장님이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거는 내가 여러분의 의견 구해보니까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면 그 자체로 불신대 당했을 거예요. 뭔가 꿍꿍이가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어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당시에 요거 분양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관리처분 가격이 14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양 지금 하려고, 개별 분양 하려고 했던 가격이 얼마예요? 270억이었습니다. 그럼 거의 더블이네요. 네. 여러분은 그 부분에서부터 원칙을 안 지킨 거예요, 법규를. 왜냐하면 도시정법 79조 1항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금액을 사실은 손을 못 대요. 두 군데 감정평가에서 산술평이라는 금액을 구청에서 인가까지 받았잖아요. 인가받은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걸 임의로 조정을 하려고 하면 74조를 보십시오. 도시정법. 전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100% 동의가 있었어요. 한 명만 해도 이거 우리가 감정평가 무시하고 인가받은 금액 무시하고 우리끼리 합의로 바꾸자라고 할 때는 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등기도 규약
그 일반적으로 집합건축물 등기 같은 경우도 건축물의 비례해서 땅이 건너가잖아요. 근데 누구는 땅을 좀 더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규약 등기라 그래서 규약으로 거기에 사는 100%의 소유자들이 동의해서 좀 누군가가 고생했으니 거기다 땅 좀 더 붙여주고 우리가 조금씩 띄어서 주자라고 하는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 100%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건물 비례해서 땅이 가는 거거든요. 등기도. 그러듯이 여러분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관리처분계획을 분양하려면 그런데도 많은 조합에서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이 관리처분 금액보다 실제로 높게 팔아온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법에 부합된 일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률을 파괴해놓고 조합원들 다수가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파괴해놓고 이기만 해서 그 금액으로 안 팔리니까 이건 조합장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니야. 해임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실제로 돌아가서 보면 모든 조합원들이 스스로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걸 이유로 누군가가 해임을 선동한다면 이것은 조합원 전체에게 갈 손해가 아마 막대할 거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합의된 사항이면 어느 정도. 그러나 그 당시에 저처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라고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다음에 이거 큰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저처럼 그때 통매가 하자 그러면 제가 탄핵을 당할 겁니다라고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근데 조합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가 이제 그때로 안 되니까 그것은 조합장의 무능이다고 해임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은 법리상 안 맞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더구나 요즘은 고금리로 인해가지고 그렇죠. 네, 부동산 네, 뭐 경기 아주 안 좋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았으면 좋았지 뭐 좋을 리가. 제가 그때 그 얘기도 드렸잖아요. 갈수록 부동산 시장 안 좋으니까 누군가 욕심내서 가져가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업자들이 돈 벌 거라는 욕심을 갖고 가져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최초로 시작할 때 2008년도였는데요. 그때 잠실에 5개 단지가 입주했었거든요. 잠실 1단지 상가를 매입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손해봤습니다. 그것도 거액으로. 잠실 2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오죽하면 현대 스위스은행에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라고 인수했어요. 제가 감사실에 서신까지 띄었어요. 아니 도시골목 판매하기라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올려서 사가느냐라고 감사실에 했는데 결국 사다가 그것 때문에 현대 스위스 망했어요. 나중에는 안 팔려갖고요. 비싸게 사가면 비싸게 팔아야 되냐. 안 팔리죠. 그래서 본사를 여기 옮겼어요. 저쪽에 강남에 있던 걸.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망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큰 회사도 말 안 듣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남의 의견 듣겠나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것을 여러분의 조합장의 과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2개의 감정업체가 책정한 분양가 141억은 너무 저평가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요. 그래서 다 올려받은 걸 저도 보긴 하는데 사실은 법의 원칙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시장에 내놓으면 지금 현재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저도 잠깐 소문을 들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누군가 사간다면 그 금액에 사간다면 사갈까? 아마 안 사갈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세는 그 정도밖에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합원 동의 없이 상가를 대출이자도 감당 안 되는 조건으로 임대 계약했다고 그것을 도정법 위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조합원의 수입이 되는 계약이지 부담이 되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위반이 될 수가 없고 아까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수입이 되는 계약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총회 의결을 하라는 규정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저기를 법률적인 인식견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면 죄 안 됩니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무원 시험, 학업 시험부터 사법 시험까지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다면 죄형 법정주의 문제입니다. 네. 죄와 형벌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근데 법률에는 임대계약을 조합원 총회해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얘기한 거고요.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할 때 총회 거치는 겁니다. 예, 상가 분양 대표님 말씀도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야만이. 그럼요. 예, 그건 하나의 분양의 기법이죠. 예, 임대 수요를 맞춰놓고 예, 소유자 찾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임 사유는 상가 계약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상가 계약 정보를 근본적으로 조합원에게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저기는 계약 정보를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업체가 뭐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그런 알 비밀 수 없고 중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신에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금액은 알려줘야 되겠죠. 조합원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뭐 그거는 개별적으로 공개하라면 개별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나 네네.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보여준다 그것은 계약 상대방의 또 요청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서 그거는 뭐 여러분이 그런 정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해임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견해가 서로 차이가 있는 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뭐 이익을 침해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못 볼 것도 아닌데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상가 분양 대행업체를 한 개 대행업체하고만 진행하고 있다고 또 그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대행업체를 2개를 선정해야 됩니까? 두 개 할 수 없죠. 어차피 누군가에게 해줘야 그렇죠. 그것은 상가 분양 대행업체가 정식적으로 조합과 계약을 해야죠.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뭐랄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책임 분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전속 중개 제도라는 것도 있고 뭐 부동산 중개 업법에도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 분양이라든지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막 여기저기 많은 사람에게 뿌린다 이 상가 분양한다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이건 내가 할 일이니까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 10사람한테 주고 팔아라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서 사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가 분양 대행업체는 우리 심 비싼 그 전체 250억입니다. 250억에 대해서 250억을 우리 조합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그 상가 분양 대행업체한테는 일체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 기품이라든가 사무용품만 지원하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도 망한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익만 소중한 게 아니라 해당 업체를 그러니까 누군가를 골탕 먹여서 뭐 우리가 수익을 얻는 것을 결국 좋은 바람직한 경제 활동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매각을 해서 본인이 수입이라면 조금 뭐랄까 많이 할 텐데 좀 안타까워요. 너무 비싼 금액은 맞아요. 어쨌든 관리처분 금액을 2배 이상 파기하는 사례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놓고 그것을 조합장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임원들의 책임, 조합장이 아니라 뭐 임원이 다 해임 대상자 아닐까요? 임원들의 책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상가 분양 지연으로 대출이자로 같은 맥락이죠. 205천 원 그렇게 지연될 수밖에 없게끔 처음부터 이 상가는 그냥 저 같은 아마추어 눈으로도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문제 터집니다라고 보자마자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냥 그 대행업체 직원이라는 사람들 보고 제가 기겁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조합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더라도 오히려 조합원들 선택이기 때문에 제 잘못은 아닙니다라고 본인이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임원들 잘못을 하니까 뭐 그건 알아서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가 분양 성과 미흡에 대한 책임이 조합자랑 해임 사유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 100원짜리를 200원에 팔아와 근데 왜 못 팔아와서 너 책임져 이거는 어디에서도 합리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법률을 파괴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을 위반했는데 그 위반한 법률 규정을 왜 못 지키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가 책임을 물을 때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어야 되거든요. 법률적으로 뭘 위반했느냐를 좀 그래도 따져야 책임을 물을 때는 그렇게 따져야 되는 것이지 타인의 지위나 법적 지위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잖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해임당했다 사회적으로 평가가 잘하는 행위예요. 그랬을 때는 허위 사실이라든가 부당한 사실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었던 조합원의 총의에 의했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분양 대행업자가 나서면 그 사람의 무능력도 내 무능력이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이미 엄연히 존재하면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원 쪽에서 결의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임원들의 책임만으로 절하라고 하는 거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을 왜 관철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의결사항이 불합리하면 처음부터 그건 못 지키는 거라니까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지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